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HBM 다음은 CXL, 20조 시장 노리는 삼성과 하이닉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이어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 시장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D램 규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CXL은 이론상 D램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해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량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XL을 차세대 메모리 성장 종목으로 낙점을 했고요.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인텔은 AI 성능이 향상된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에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5세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데이터 센터 속에 서버 안에서 각종 정보를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인텔은 이번 신규 칩부터 CXL 규격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인텔 측은 일부 5세대 칩은 CXL 타입 3 워크 프로플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에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인텔은 세계 서버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CXL의 핵심 가치는 확장성입니다. 즉, 이론상 서버에 필요한 D램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각종 연산 장치의 통신 규약, 즉 프로토콜을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고 전력 효율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정보회사 율그룹은 세계 CXL 시장이 2028년 150억 달러에서 굉장히 큰 120억 달러, 2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 가운데 80% 규모인 120억 달러가 CXL D램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더구나 2027년 이후에는 업계의 모든 CPU가 CXL과 연동되게끔 설계되면서 CXL 전용 D램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밋빛 전망에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인텔이 5세대 서버칩에 CXL을 적용했습니다. AI 대응 정보 저장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삼성 128기가 제품 연내 생산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 및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당 CXL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회 공개를 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덧붙여서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전해갑니다. 유럽 보조금 악재 제동, 중국은 수입차 무덤, 일본까지 뚫어. 네, 두 번째 소식은 자동차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산업 재편을 목표로 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전환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보조금 중단 축소 등 비용 부담의 재고 증가와 생산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국내외 판매를 늘려가면서 세를 불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경제수출관리국에 따르면 EV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17일부터 중단한다고 하고요. 당초 독일은 EV 판매 촉진을 위해 차량 가격에 따라서 3,000에서 4,500유로를 주는 정책을 내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은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기도 했고요.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중단이 난감할 수밖에 없고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50% 이상 비싼 EV 구매를 이끌 유인책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15일부터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해 수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공지했고 구매자의 선택지가 좀 축소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산 견제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미국 테슬라와 프랑스 르노사 일부 모델 등 인기 차종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중국 자동차 공업 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940만 대입니다.
지난해 대비 36%가 증가했고 내년 역시 20% 신장한 1,150만 대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 비아디의 경우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EV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부품 조달을 위해 이례적으로 히토류 생산 규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상 히토류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세륨 등 EV 부품에 필요한 것들이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내용들, 부품들 역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예산 대란에 보조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판 IRA, 자동차 자국 차종 규제의 부메랑이 되어 날라왔고요. 미국도 고금리 등 부담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연 3만 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올해 신에너지차 940만 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부품용 히토류 생산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알토란 광고서 높은 수익 창출, LNG 단가로 21조 넘을 듯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한 미얀마 광구의 4구역 추가 가스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매장량이 8,880억 세제곱피트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달 액화 천연가스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적 가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 자원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잭팟이 터지면서 향후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스전 4구역의 경제적 가치는 21조 3,3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실제 경제적 가치에는 여러 변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LNG 단가가 매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또 가스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가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제거로 인한 매장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추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포스코 인터의 효자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사실상 포스코 인터의 자원 개발 신화로 평가받고 있고요. 가스공사 역시 향후 해외 사업의 투자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가스공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 자원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내 에너지 기업이 국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성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견 잠재 자원량 8,883제곱피트나 되어가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8.5%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생산 기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 역시도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형 원전, AI 로봇 두산, 첨단 기술 CES에 뜬다. 네, 바로 CES 2024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 알려드립니다. 바로 내년 1월 달에 열릴 예정이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고 있고요. 내달 9일부터 공식 전시관을 운영하고 박정원 회장 등 4년 만에 직접 방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가전 박람회는 매년 개최하면서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이번 트렌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산은 내년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공식 전시관을 만들고 계열사들의 첨단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17일 밝혔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역시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앞다퉈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S 혁신상을 받은 AI 기반의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더 역시도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CS 2023에서 크게 주목받은 만큼 2024년 CS에서 주목받은 상품들은 어떤 제품이 있을지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에 대한 소식으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더 들어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